네, 장단 맞춤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큰 시장이지만 종목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후 처음으로 양대 지수 빨간불이 장중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오전과 어떤 부분이 오후가 다른지 아니면 오전 시초가 부분과 마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포인트 먼저 들려주세요. 먼저 천수답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릅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이 뭐 그런 천수답 장세였던 것 같아요. 언제 비가 오나 비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장도 똑같았습니다. 뭐 언제 반등이 나오나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모처럼 오늘 상승이 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시장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섹터 종목들이 뭐 상승을 했습니다. 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동안 말이 많고 또 탈도 많고 2차 전지 쪽이었죠. 테슬라가 뭐 지난밤에 뭐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에코프로 형제들을 비롯한 2차 전지 쪽 당연히 뭐 좋았습니다. 뭐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고 더불어 보면은 뭐 내년 자동차 업황이 뭐 호조로 보일 것이다라는 뭐 이런 전망들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 또 우신 시스템 같은 그 부품 쪽은 좀 더 끼있고 세게 움직이는 부분들 좀 있었고 그 외에 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도 여전히 뭐 좋은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근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확인해야 되는 그 변수들, 여전합니다. 이런 변수들은 분명 불확실성인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뭐 오늘 저녁만 놓고 보면은 CPI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일인가요? 미중 간의 그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들 좀 있는 부분들이고 또 미국 정부 그 예산안 합의 결과도 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오늘 시장이 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게 좀 뒤숭숭하다고 할까요? 이런 그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도 모처럼 만에 상승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심하고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크로 변수 많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CPI 발표되고요. 15일날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셧다운 일정은 17일 이번 주에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갈지 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역시 종목 봐야겠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개해 주실 첫 종목이 JC현 시스템입니다. 오늘 분기보고 적자 전환 여러 가지 호재성 모멘텀은 안고 있는데 위원님의 시각으로 들려주세요. 오늘 어떤 포인트로 공략을 해볼까요? 먼저 친숙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상화폐 쪽도 속해져 있고 또 유명한 드론, 맞아요. 드론 쪽도 좀 속해져 있는데 역시나 그쪽 그런 섹터에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드론과 관련해서는 좀 달갑지 않은 소식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미국산 또 중국산 가리지 않고 대거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좀 있고 또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또 드론으로 또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들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달갑지 않은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관련 종목들은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미국이 그 안전보장 드론 법안을 상정했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고 또 중국산 드론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더불어 이제 가상화폐 쪽도 좀 속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쪽도 좀 이슈가 있죠. 빗썸 업계 최초로는 상장 그 이슈가 좀 있는 부분들이고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현물 ETF죠. 물론 이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속해져 있는 종목들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
보면은 참 끼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뭐 최근에 10월 중반에 뭐 부진한 시장에서도 한 차례 끼 있게 움직이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다가 스물스물하면서 다시 그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장단에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선 위에서 이런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는데 역시나 그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가격은 1차적으로는 한 4,900원 정도의 가격이 보입니다. 조금 눌린다면은 4,800원 정도도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 체크해 두셨다가 좀 눌림을 준다면 이쪽은 그냥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 되셨다면은 1차적으로는 5,600원 정도의 그 목표 가격 그리고 4,500원 정도의 손절 가격을 설정할 테니까 가격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가격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AS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월 말에 주셨던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당시에 쭉 급등한 날이었었는데 이날 부담 없이 들어가 보자 28,000원대 진입을 해서 목표가 달성 20% 넘는 수익을 달성한 구간입니다. 장비주에 대해서 워낙 또 HBM 키워드 안에 있는 종목이라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반 챙기셨을 거고 꾸준히 또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AS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죠. 저는 뭐 목표가 넘은 종목들은 무조건 반은 좀 챙기자. 네. 왜 그런 시장이었어요. 뭐 트레이딩 관점 항상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한 가격이 온다. 물론 이제 목표한 가격을 좀 넘으면 욕심이 생기게 마련인데 뭐 어떻습니까? 요즘 그 반도체 뭐 실적과 관련해 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그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내년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매출액, 뭐 영업이익 순이익 다 상향 조정치 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한 이런 좀 노이즈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섹터 자체에 하지만 이 종목은 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눌림이 깊지가 않습니다. 네, 또 그 중요한 그 매물대들을 싹 다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린다, 조정을 받는다, 약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도 되고 또 반도체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3만 원이 목표 가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 가격대가 온다고 한다면 진입해보자. 계속해서 긍정적인 포인트 공유해 주셨습니다. 시장 마무리하고요. 종목도 하나 들어보고 AS도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빨간불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90선 위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힘이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의 힘이 강하게 나타난 오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씩 지켜볼까요? 잠시 후 마감 이후에 정리해 드릴게요. 11월 14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11월 14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지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공매도 제한 조치가 나온 그 첫날 양대지수가 빨간불 그리고는 변동성 컸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양대지수가 모두 상승권에서 오늘 마감한 첫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대지수 2430선 코스피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탈환한 모습 그리고 코스닥도 790선 위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질 만한 요인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리스크도 안고 있는 구간이지만 오늘 정말 수급의 힘이 강했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양극재부터 셀이 움직이면서 지수의 움직임도 가파르게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1%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 역시 2%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 주계 흐름 보시면 고점이 나온 그 시간대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10시 구간대 오늘 장중 고점이 만들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의 공매도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조치가 8개월, 내년 6월까지라는 기한을 줬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그러니까 무기한에 대한 힌트를 시작해 준 건데요. 그 시점에 외국인 쪽에서 2차 전지 중심으로의 매수를 강화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전체 지수의 활력을 불어넣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기일지 추세일지 여기에 대한 물음표긴 하지만 그렇게 수급 상황 오늘
오늘 나왔다.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10시 구간 더욱더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장 후반까지 막판까지 그 탄력을 끌고 가면서 지수의 플러스권에 상당한 힘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코스피 상승권,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권에서의 흐름을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거래소 시장은 한 번 더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시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100억 원 쪽에서의 흐름을 줄여나가면서 특히 막판에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막판에 매도로 크게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900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로 짚히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듯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이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시간을 순매수 포지션으로 유지를 해줬는데 3시 조금 넘어가면서 매도 전환 그리고 종가 부근에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라는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같은 경우는 6천억 원 넘는 매수세 금융투자 중심으로 나왔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오늘 분명하게 외국인이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0시 구간을 기점으로 1,000억 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량 늘어나는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기관,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수급 힘이 강했다.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고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4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328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 내내 1320원 선에 대한 공방전이 좀 치열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 분위기도 함께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만한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10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체크를 하셔야겠죠. 최근에 변동폭 큰데요. 오늘은 1330원 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핵심적인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1위부터 10위 종목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그리고 유일하게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된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1.37%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외국인은 팔자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제외하고 셀 중심으로의 흐름이 강하게 나왔고 특히 거래대금 상위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나란히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오늘은 지수와 연동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에코프로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70만 원 선을 탈환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LNF 마찬가지로 6% 큰 흔들림 없이 빨간불 계속 지켜내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장에서 JYP 엔터가 어제 급락 이후에 회복력은 크게 보여주지 못했고요. 로보주도 큰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HPSP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힘을 내긴 했으나 오늘 2차 전지에 비해선 탄력도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받아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먼저 받아볼게요. 분위기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월요일 이후에 변동성 커져서 오늘은 어떻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10시 한 40분 정도죠. 네, 그때까지는 이제 우상향의 그 지수 흐름이 나타났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박스권 내에 좀 제한된 등락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약간 루즈한 이런 그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메이저들은 양시장에서 좀 엇갈린 동향들을 나타냈습니다. 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팔고 코스닥 사고 또 기관은 반대 동향들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동향들은요 사실 시장의 고질적 문제 뭐 차별화 양극화 또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 좀 부추기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때문에 좀 때로는 뭐 종목별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겠고 또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는 어찌 보면은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 확대의 구도라는 것이죠. 근데 절대적인 수치로만 본다면은 풋옵션을 더 많이 사들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아쉽게도 좀 하방에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지금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또 내일 시장이 맞이한다? 그런데도 시장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시장 질이 나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내 저 흘러내리는 흐름에서의 또 상승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오늘 시장 상승에도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 이런 구도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상 상승한다고 해서 네. 전략적인 부분도 바꿀 필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뭐 이슈가 있는 섹터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임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속도 내서 종목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맥 ICS 가져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제시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중국에서 폐렴이 또 네. 나왔잖아요.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벌써 이제 130명이 좀 넘는 수치가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다라고 하고 또 9살짜리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 또 사망하는 일이 좀 발생했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주의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관련 이슈들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관련 이슈를 통해서 한 차례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나타냈어요. 그리고 시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네, 장대 양봉 이후에 단봉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다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좀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다면은 또 튀어오를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관심 있게 보자라는 측면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원하는 가격은 1차적으로 3,200원 정도입니다. 거의 뭐 비슷하죠. 그리고 조금 더 눌린 경우 3,000원 정도에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그어 보면은 이 정도 선이 좀 될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이고 목표 가격은 3,7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800원 정도 우선 설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받아봤고요. 마지막 질문 벌써 가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딥노이드 AS 좀 꼼꼼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충분치는 않을 것 같아요. 목표가 이거래일 만에 훌쩍 달성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지 팁 주시고요.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주실 공개방송 포인트도 같이 들려주시죠. 뭐 의료 AI 뭐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다 친숙한 종목이고 최근에 뭐 시장에 의해서 조금 눌렸어요. 네, 목표 주가는 이미 달성을 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 제가 AS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비중 절반 정도는 무조건 챙기자라고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이런 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일단 뭐 최근에 좀 눌렸습니다만 오히려 뭐 종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서인 만큼 오히려 최근에 조금 더 눌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또 봐야죠. 네, 이런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잠시 후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뭐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떤 전략으로 또 이 시장에 임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고 네, 확인한 이후에 전략을 바꿔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만큼 따박따박이 좋은 시장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그런 따박따박을 가능하게 하는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변수 여전한 상황에서 종목에서 팁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4시부터 이어지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오늘 급등하는 그 탄력이 지수에 그대로 느껴지는 오늘이었는데요. 수급적인 변화 포인트와 더불어서 앞으로에 대한 요인들 오늘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내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승권에서 오늘 장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일정들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 해주신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시원하게 올라서 기분 좋네요.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